네, 레벨 1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시간입니다. 쉐이즈 교재로는 45페이지죠. 2021년 쉐이즈 교재 기준으로 45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리딩 50 오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총 6시간에 걸쳐서 이제 AI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제 수업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요 과목을 이제 시간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항상 시험 후기를 저도 찾아보는데, 단언컨대 말씀드리면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그래서 절대 시간이 없더라도 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놔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다음 시간 땐 가능하시다면 인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모두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얼터너티브 이 요약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한 일주일 전에 일단 제 강의 들으시고 같이 수업하신 다음에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요 프린트만 다시 한번 읽고 가세요. 네, 그렇게 되면 상위 이제 한 70%까지는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보시면은 자, 일단 요 과목이 왜 탄생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lternative Investment라는 단어는 대체 투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원래 그 투자라는 게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주식이 있었고 채권이 있었어요. 걔네들을 Traditional As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고객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받아가지고 주식 아니면 채권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했어요. 그게 이런 방식이었어요. 에쿼티 아니면 픽스드 인컴 방식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코스피가 1980년에 생겼거든요. 코스피가 1980년부터 89년까지 CAGR 연평균 상승률이 몇 %였냐면은 25%였어요. 그럼 그때 응답하라 1988 시절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25%씩 수익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CAGR이 얼마냐면은 요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주식 상승률이 참 높더랍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과거에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익률 자체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여기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애들이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애들이 아니겠죠.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상업펀드라고 얘기는 아니면 커머디티 아니면은 다른 아트라든가 와인에 투자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Alternative Investment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벨 1에서 얼터가 있고 2, 3 얼터가 있어요. CFA 과목은 참 신기한 게 레벨 1 때는 각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한테 딱히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도 가게 되면은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융합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FRA라든가 이런 것들은 레벨 3 가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과목들이 점점 섞이기 시작합니다. 단 얘 빼고. Alternative Investment는 레벨 1, 2, 3까지 갈 때까지 계속 외딴섬이에요. 그래서 Alternative Investment를 내가 가장 잘 효자 과목으로 했다. 레벨 2가도 조금 더 깊게 배우고 다른 과목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이해가 안 갔는데 주식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잘할 수 있을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업 내용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1에서는 제가 담당을 하고 레벨 2, 3에서는 저희 회사 전무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점 회계법인과 함께하는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좀 퇴임을 하셔야 제가 또 이렇게 2도 먹고 3도 먹고 할 텐데. 총 6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이제 AI라고 부를 거예요. Alternative Investment와 Traditional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 AI에 있는 애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얘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만약에 내 고객의 포트폴리오 안에 Alternative Investment 중에서 Real Estate 만약에 넣는다 라면은 우리 포트폴리오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겠구나, 어떤 리스크가 있겠구나,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상업펀드,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해치펀드, 그리고 커머디티, 원자재,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뭐 발전소에 투자한다라든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others, 뭐 와인이나 아트에 투자한다. 요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치펀드라든가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애들은 수수료 비율이 좀 특이해요. 고정보수와 성공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신문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그럼 그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래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어떤 리스크를 조심하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LS부터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냐면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당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콜럼버스는 대륙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유럽에서 와가지고 일단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원주민을 만납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쪽에는 어떤 특정 나라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법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자, 이런 이미지가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주식이나 채권은 유럽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의 TI, Traditional Investment랑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은 신대륙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딱히 갖춰져 있지 않고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는 주식이랑 채권이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에 투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일단 에셋 타입이 달라요. 그냥 어떤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물에 투자하기도 하고 타입스 오브 에셋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거기 투자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죠. 저기 좀 투자해줘. 네가 전문가라며. 그럼 걔가 뭐라 그래요? 지금 시중의 전문가가 나밖에 없으니까 난 수수료 좀 많이 받아야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신대륙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 구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준다 그랬을 때 수수료는 이제 거의 펀드 수수료는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직접 투자 ETF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 공모펀드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쪽 동네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어플을 깔아요. 어플을 깐 다음에 그냥 매도 버튼 누르면 팔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인프라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발전소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전소 사가실 분이라고 했을 때 바로 리얼타임으로 안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특징, 마지막 특징, 보통 일리퀴드하다. 리퀴드하다라는 건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진짜 의미는 100억짜리 발전소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즉시 리얼타임으로 100억으로 환전할 수 있을까의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100억이 아니라 80억에 즉시 환전이 됐다. 이거는 일리퀴디티한 겁니다. 내가 제 값을 못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TI와 다른 AI 특징들 세 가지. 타입스 오브 에셋, 에셋이 다르다. 그리고 B 구조가 보통 높더라. 그리고 일리퀴드,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 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 목적상 보통 많이 나오는 특징 5가지 말씀드려보면은 신대륙이니까 신대륙 이미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less liquidity, 유동성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신대륙에 대해서 내가 거기 가서 뭔가 전문성을 띄려면은 기존에 있는 전문성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주식 채권 잘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쪽을 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More specialization, 그쪽에 대한 전문성이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대륙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less regulation, 그거와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규제도 굉장히 적더라. 그리고 less available data, 그렇겠죠. 지금 실제로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언제 생겼냐면은 1894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기약이 1894 맞나?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과 관련된 데이터가 1894년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투자한 기간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different legal and tax,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식들과 다른 법이나 텍스가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시기 전에 쉐이저 간단히 보고 가볼게요. 페이지 45페이지.
밑줄 쳐드리는 거 위주로만 읽으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저랑 같이 읽으신 것만 시험장 가시기 전에 읽으시면 되고, 그래도 공부 좀 제대로 해야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50점 A. 자, alternative investment differ from traditional investment both in types of asset and security included in this asset class, in the structure of the investment vehicle in which these assets are held. 그래서 별건 아니죠. 그냥 다 다르다는 얘기고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lternative investment는 이제 traditional investor랑 같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 되고, 얘네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쉐이즈 규제에서 잘 정리해놨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동글뱅이가 땅땅땅땅땅땅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이구나, 신대륙이구나 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객관식을 푸실 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레벨 1, 2 정도까지는 전부 다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레벨 1 합격을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의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게 되면 less liquidity 나와 있고요, more specialization 나와 있고, less regulation 그리고 나와 있고, 그리고 less available historical return and volatility data, 이게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가 굉장히 적더라라는 거고요. different legal issue, tax treatment,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 relatively low correlation with returns of traditional investment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주식이랑 채권이랑 비교했을 때 상관계수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종목을 담을 때는 상관계수가 낮은 거를 담으면 담을수록 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igh fee, 수수료가 높더라. 그리고 restriction on redemption, 이거는 내가 이거를 처분할 때 또 다른 제한들이 있더라라는 건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비유동성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elatively more concentrated portfolio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AI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더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채권도 담고 주식도 담고 AI도 담고, 그래서 뭔가 균형감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concentrate 돼 있다라는 것은 내가 AI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때 그 발전소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더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목차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동안 설명했던 거는 AI가 있고 TI가 있구나. 근데 AI의 성격이 굉장히 신대륙스럽더라 라는 것까지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나오는 LOS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울지에 대해서 좀 예고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고편.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예고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해가 살짝 안 가셔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프라이빗 에쿼티 써놨죠. 그럼 제가 저쪽 가게 되면은 여기 프라이빗 에쿼티 이때부터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해치펀드. 해치펀드 같은 경우는 그 넷플릭스 가시면은 빌리언즈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데 그거 그냥 시즌 5까지 나왔나? 그거 그냥 다 보시게 되면은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또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시즌 5 정주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굳이 그러지 마시라. 알고 보면은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해치펀드는 뭐냐면은 어떤 돈을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운용하는 거예요. 뭐 공매도 치고 아니면은 미리 들어가서 미공개 정보가 뭐 발견되면은 불법이긴 하지만 가서 미리 좀 매수하고,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란 단어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흔한 전략이 레버리지. 돈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더라. 레버리지 이펙트를 좀 노리려고 하더라. 라는 게 있고, 롱, 숏. 언더밸류 된 거는 롱, 사고, 그리고 오버밸류 된 거는 숏, 팔더라. 라는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전략이라고 저희가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치펀드는 CFA 시험 볼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스트래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전략이라는 것이 엄청 많으니까 어떤 막 글로벌 매크로에 배팅할 수도 있을 거고, 이벤트 드리블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되게 항상 많이 가는 기업에만 투자할래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트래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애들이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vestment in the equity of companies
어떤 회사의 주식이란 것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왜 취득을 하냐면은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to take private 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경제뉴스 봤을 때 뭐 MBK 파트너스라든가 한행컴퍼니라든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살 때 조 단위로 샀거든요.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데 약간 짧게 혹은 되게 규모가 작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FA 시험에서는 시험 목적상 이 프라이빗 에쿼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가 레버리지 바이아웃 하시는 분들, LBO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 규정을 하고, 두 번째 규정하는 것은 벤처 캐피탈, 굉장히 작은 금액을 쏘시는 분들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LBO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기업을 사려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대출받아서 내 돈과 합해서 그 덩어리로 기업을 매수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만약에 어떤 기업을 매수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저기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왜? 저 예를 들어서 동양시멘트라는 회사를 살려고요. 동양시멘트는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의 건설이 계속 지속되는 이상 거기는 항상 매출이 나오겠죠. 이익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딱 보더니, 야, 담보 있냐? 그러니까 저희 시멘트 공장도 있고요. 거기는 뭐 건설과 기계 장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은행이 가만히 보고 담보를 다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친 돈으로 우리가 동양시멘트라는 회사를 사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동양시멘트라는 회사는 established company,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보물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LBO 투자하게 된다, 대부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갑자기 제 친구가 스타트업을 차렸대요. 3년 전에. 아직 매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사무실 짓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행한테 갑니다. 제가 제 친구가 만든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이 재무제표를 봐도 매출도 안 나와, 담보물도 없어. 그러니까 은행이 야, 돈 못 빌려줘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알겠네요. 뭔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 규모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지만 동시에 투자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특징들이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을 산다. 부동산을 사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아파트, 상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아파트를 산다, 이것은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상가를 산다,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레지덴셜을 살 거냐 아니면은 커머셜을 살 거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내가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사람의 대출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모기지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모기지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모기지에다가 그 사람이 계속 원리금 상환을 잘 하게 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현금 흐름을 받는 구조를 모기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알겠네요. 내가 진짜 그냥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구나, 데비로 투자할 수 있고 에쿼티에도 투자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커머디티. 원자재에 투자해보자. 여기 나오는 것은 골드라든가 아니면 오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골드에 투자하게 된다. 골드 자체가 나한테 어떤 배당금을 주진 않아요. 그쵸? 오일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오일이 나한테 배당금이나 어떤 채권 이자를 주진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하나의 실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투자하게 된다? 왜 투자한 걸까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커머디티에 투자한다는 뜻은 결국 gain exposure to price의 변동분. 내가 여기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투자해야겠다 라는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석유에 투자하게 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석유를 직접 사요. 사서
드럼통에다 담근 다음에 우리 집 창고에다가 짱 박아 놓습니다. 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들리죠. 왜냐면 스토리지 코스트가 발생해요. 어쨌거나 근데 이것도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가 운피지컬, 굉장히 야만스러운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오일 파생 상품을 살래, 오일과 관련된 인덱스를 살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리버티브 하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요,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야, 어떤 WTI, 오일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유가, 유류 제품 같은 경우를, 그러면은 그 프로듀싱 펌의 주식을 사면 되지 않을까? 유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엑선모바일이나 아니면 쉐브론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보자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쿼티, 프로듀싱 펌의 에쿼티를 사는 방식도 있는데, 요거는 최대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엑선모빌에서 난 유가가 오를 거라 생각해서 엑선모빌 주식을 투자해놨는데 실제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엑선모빌에서 거기 CFO가 바보같이 유가 하락 상승 관련해서 다 해지를 걸어놨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유가 상승에 대한 과실을 제대로 얘네들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유가 상승 하락에 대해서 어떤 펌 자체가 해지를 걸어놨다, 여기 주식 투자는 오히려 이펙티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발전소에 투자하자, 병원에 투자하자 라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발전소랑 병원에 투자하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발전소는 한 번 지어놓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30년 써요. 그리고 30년 쓰면서 중간에 메인터넌스 캐펙스, 뭔가 오퍼레이팅 관련돼서 이제 뭔가 유지 보수를 잘하게 되면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가게 되면은 40년, 50년 된 발전소도 있어요. 근데 거기 투자하신 분이다. 당연히 내가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long lived asse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전소나 병원의 특징, 어떤 걔네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들이다? 퍼블릭 서비스, 전기를 주고, 아니면은 뭔가 병원이니까 뭔가 의료시설, 의료 서비스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에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ther, 기타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시험 목적상 안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은 뭐 고흐의 그림을 산다, 아니면 와인 중에 뭐 되게 비싼 뭐 1982년 사는 와인을 산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의 특징, 텐저블하다. 텐저블하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이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을 산다. 그래서 collectible asset, 뭔가 수집 가능한 애들을 사는 방식도 alternative investment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인이나 아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애들을 저랑 같이 이제 6시간에 걸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소개했던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 에러스부터 얘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써놨어요. 드릴 다운에서 내려갈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맛보기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시험에 항상 나오는데 제가 지금 주의라고 써놓은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시혜주기에서 같이 볼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신대륙이잖아요. 신대륙이니까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고, 그리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어떤지를 좀 미리 한번 가늠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요걸 배우게 될 텐데, 요것을 듣기 전에 제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유럽에서 그 전투기가 날아가서 적군 기지를 폭격을 하다가 전투기가 추락될 수도 있어요. 맞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무사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학자들이랑 이제 엔지니어들이 전투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추격을 안 시키고 추락을 안 되게 라고 생각을 하고 전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적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전투기가 어디에 가장 총알이 가장 많이 맞았는지를 본 거예요. 봤더니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은 다 날개에 총알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개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날개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자, 이 판단이 맞은 걸까요? 이게 틀린 판단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날개를 아무리 그렇게 많이 맞아도 돌아온 애들이에요. 근데 안 돌아온 애들도 있잖아요. 안 돌아온 애들은 과연 날개 때문에 안 돌아온 거냐? 아니다. 몸통이 더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살아 돌아온 사람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모펀드 요즘 참 좋다고 하던데, 야, 사모펀드 지금 있는 사모펀드들을 다 관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CAGR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 볼까요? 과거 10년 동안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들은 다 살아남은 애들입니다. 중간에 10년 동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사모펀드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걔네들의 수익률까지 합해줘야 진정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는 거가 탄생하게 되는데, 살아남은 애들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바이어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살아남은 펀만 계산에 포함하는 방식을 서바이벌십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수익률보다는 더 리턴이 업워드하게 평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대륙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블룸버그라든가 모건스탠리에서 인덱스를 만들려고 해요. 프라이빗 에쿼티 인덱스 혹은 헤지 펀드 인덱스 실제로 있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인덱스 담당자는 어떻게 그 인덱스를 만들까요? 되게 많은 헤지 펀드나 사모펀드들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당신네 펀드 데이터 좀 주세요. 이걸 제가 어리게이션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사장이에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연락이 오네. MSCI 프라이빗 에쿼티 인덱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럼 난 뭔 생각이 들까요? 내가 모든 데이터 다 줄까요? 안 줘요. 내가 뭔가 망한 펀드의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회사의 정보가 쟤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인덱스에 편입됐어요. 투자자들이 다 알겠죠. 인덱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 난 광고하는 꼴이에요. 우리 회사는 망한 펀드가 많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되게 좋은 성과만 낸 펀드 인덱스만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이 사장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장님이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성과가 좋아 보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이 업워드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된 데이터만 제출함으로써 인덱스가 만들어지니까 이 인덱스도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백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채워넣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로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백필 바이어스. 인덱스 편입할 때 사장님들이 좋은 펀드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 있는 인덱스 실제보다 오버밸리에이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십 바이어스, 백필 바이어스 둘 다 공통점 모두 리턴을 업워드 시키더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100%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전투기 얘기랑 인덱스 만들어가는 얘기 기억을 하시게 되면 시험에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46페이지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헤지 펀드 있죠? 1번 헤지 펀드. 자, this fund may use leverage, holding, long and short position, use derivative and invest in illiquid asse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ma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쓴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어차피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private equity fund 있죠? 자, 사모펀드라는 것은 as name suggests, private equity fund invest in the equity of companies that are not publicly traded or in the equity of the publicly traded firm that the fund intends to take private. 결국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BO라는 단어 보이실 거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Real estate. Real estate investment include residential or commercial property as well as real estate backed debt. 이게 아까 얘기했던 주거용에도 투자할 수 있고 상업용에도 할 수 있고 모기지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mmodity. 원자재에 투자한다. 이건 결국 가격 상승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To gain exposure to changes in commodity price, investor can own physical commodity derivative or equity of commodity producing firm 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거 투자함에 있어서 실제 가질 수도 있고 파생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드리버티브 옆에다가 인덱스라고 써주세요. ETF도 이거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 증권 가셔가지고 검색에다가 구리라고 치시게 되면은 구리 ETF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하는 방식도 이제 이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Infrastructure, 발전소랑 병원에 투자하는 겁니다. 얘네 특징, Infrastructure refers to long-lived asset that provide public service. 그래서 되게 긴 자산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public service를 제공하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others 나와있죠. 아까 얘기했던 수집 가능한 애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category include investment in tangible collectible asset such as fine art, 스탬프, 오토모바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룰 애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LS 50B, 5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한번 쉐이지 있으신 분들은 쭉 넘겨보세요. 이 LS가 안 끝나요. 안 끝나. 쭉 넘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LS가, 61페이지까지 가요. 네. 그리고 61페이지 가게 되면 이 LS가 끝납니다. 그럼 시험 목적상 이 LS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끝나게 되면은 사실상 수업 거의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부터 시작해볼게요. 총 6개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아이입니다. 사모펀드. 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이분들의 특징을 요약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 그냥 팔지 않겠죠? 당연히 투자한 다음에 내가 투자한 그 회사에 대해서 value up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재매각을 해서 이익을 누리시는 분들이 사모펀드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둘씩 가보게 되면 프라이빗 에쿼티의 특징 첫 번째, 자 프라이빗하거나 비상장회사거나 아니면 상장회사 퍼블릭 컴퍼니를 인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죠.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established 된 컴퍼니라면은 뭐다? LBO를 활용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에 도가 반복.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벤처 캐피탈로 활용을 해서 투자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바뀌긴 했는데, 사모펀드 분들 같은 경우는 10개를 투자하게 되면은 LBO 방식으로 10개를 투자하면은 보통 8개가 성공을 해요. 그리고 1개는 보통 똔똔, 그리고 1개는 망하고, 이런 방식인데, VC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내가 만약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을 한 방에 VC에 꼽는 게 아니라 1억씩 100개를 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95개는 망합니다. 대신 5억짜리 5개에서 슈퍼 하이 리턴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95개를 다 리커버하고도 남는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투자니까 당연히 VC 매니저분들은 한 번에 투자할 때 크게 투자를 못한다는 거죠. 원금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수수료가 좀 특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는 크게 고정보수와 성공보수로 갈리게 되는데 얘네들도 투자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수수료를 여러 방식씩 받아요. 첫 번째가 펀드를 결성을 했다. 그러면은 펀드 결성했다는 것은 내가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은데 이 5천억을 나한테 한 번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군인공제라든가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펀드 할 때 LP, 리미티드 파트너로 참여하시죠 라고 해서 돈을 받아와요. 그래서 펀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수수료가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투자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펀드를 결성을 해서 드디어 투자를 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 더 수수료 주세요 라고 해서 투자할 때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횟수,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잘 운용을 해서 제가 재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저한테 수수료 주세요 라는 방식. 이 마지막은 성공보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쉐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쓴 거고 좀 이따 뒤에 나오게 되면은 맨 마지막 챕터에 fee라는 LOS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BO에 대해서 좀 구조를 이제 밑에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겁니다. 내가 저 회사 사고 싶은데 내 돈이 300억밖에 없어요. 근데 저 회사가 1000억이래요. 그러니까 700억을 외부에서 끌어와가지고 펀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00억짜리 회사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간략히 요약을 하게 되면 펀드를 주로 debt financing 해서 조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오게 될 텐데 700억을 빌려온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700억을 한꺼번에 쏘진 않아요. 국민연금을 갔더니 너한테 100억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한 이자율은 3%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뱅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장신을 제일 선순위로 해드릴게요. 이자율 3% 드릴게요. 그 다음에 딴 애들 찾아가요. 돈 빌려줄게. 근데 너 이미 뱅크한테 돈 빌렸다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뱅크가 돈을 받아가야 우리가 그 다음 돈 받을 수 있겠네. 우리가 좀 미들 리스크겠네. 로우 리스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자율 더 줘 라는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트렌치를 채웁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트렌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뱅크, 하이 일드 본드. 하이 일드라는 것은 그만큼 이자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메자닌이라는 걸로도 조달을 합니다. 메자닌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용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다락방이라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금 조달할 때 쓰이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자, 메자린의 기름은 왜 1층과 2층 사이인지 볼게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그리고 메자닌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잘 보자고요. 정확히 자본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메자닌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 아니면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본드 위드 워런트가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메자닌은 보자고요. 내가 채권자로서 그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원리금 상환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가 되게 잘 됐을 때 내가 같이 잘 되려면은 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메자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부채 쪽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주식 가치, 여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애들을 메자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레벨 3까지 따라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과 2층 다락방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LBO, 펀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부터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겟 회사를 사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회사를 샀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 당연히 내가 산 회사를 굉장히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밸류를 끌어올릴 거예요. 상업펀드 분들은 좀 지독한 분들이라 상업펀드가 샀다. 그러면은 보통 주식 가격은 오릅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든 그 회사를 허리띠를 졸라매거든요. 물론 거기 있는 임직원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죠. 임직원 연봉 동결, 그리고 앞으로 종이컵 못 써, 맥심 커피 못 먹어, 이렇게 다 경비를 다 쪼아버리죠. 다 근데 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재매각을 위해서 회사의 밸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업펀드가 어떤 회사를 사는데 어떤 애들이 좀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샀을 때 그 회사의 가치를 잘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하더라도 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샀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애가 내가 이거 재매각하기 전에도 나한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야, 이자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이자는 어디서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산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나한테 배당을 써요. 이 배당금을 받아서 얘한테 내가 이자 받아라 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내 타겟 회사가 현금 흐름을 잘 일으키는 회사라면은, 돈을 애초에 잘 벌고 있는 회사라면은 나는 돈을 빌려가지고 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은 하이 캐시플로우 펌, 애초에 그 타겟이 현금 흐름을 잘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LBO 하기에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적자 내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좋은 타겟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뎁 상환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그 타겟이 될 수 있다. 하이 캐시플로우 펌은. 그리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요즘 어리신 분들은 약간 좀 사고 발생이 좀 저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인 거였는데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어떤 상업펀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이렇게 1번,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둘 중 어떤 회사가 타겟이 되기에 좋은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긴 다 캐시플로우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이 뭐였냐면은 직원들. 1번이 스마트하다. 여기는 2번은 스마트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회사가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1번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가끔 우리 90년대생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멍청하니까, 좀 이렇게 연봉 많이 깎아도 못 나갈 거라고.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 답 1번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이제 저희 사랑스러운 팀원이 있는데, 얘는 91년생이거든요. 네. 얘가 신입으로 왔을 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기 갈 때 항상 얘기하는데, 신입회계사가 와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켜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부장님, 봐주세요. 딱 봤더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보라고 해가지고, 전 존댓말 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틀리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거는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랬을 때, 정상적인 신입의 반응은 뭡니까? 정상적인 신입의 반응.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네.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나, 걔 표정이랑 그게. 깜짝 놀라, 난 딱 듣고서 약간 뒷목이 싹 올라오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부장님도 처음부터 부장은 아니셨잖아요. 야, 난 얘기를 듣는데, 순간, 이거 유행어인가? 나도 몰랐던 뭔가 유튜브의 유행어인가? 했는데, 그 표정이 진심이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이게 벌써 3년 전인데, 이 친구는 결국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로 떠났습니다.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할 때 항상 걔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시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에 투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요즘 많아졌으니까. 보통 둘 중 하나죠. 대박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은 헬리코박터 생명연장 프로젝트로 계속 투자금을 받고 있거나 이 세 가지 타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리 스테이지고 대박나기 쉽지 않죠. 하이 리스크. 사실은 대박나면은 초대박이 납니다.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회사를 샀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밸류 업 시킨다고 했죠. 벤처 캐피탈이요. 얼리 스테이지 투자했어요. 스타트업이래요. 내가 거기다가 5억 투자했어요. 그럼 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 안 있죠. 절대 가만 안 있고 가서 어떻게 해요? 걔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벤처 캐피탈이니까 너같이 5억씩 투자한 애들이 95개 있어. 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야 너네들끼리도 뭔가 시너지가 나는지 한번 알아봐봐. 네트워킹도 우리가 좀 주장을 하고 그리고 너 말고 95개를 더 투자했으니까 야 너 필요한 거 뭐야? 내가 95개 중에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봐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우리가 인큐베이팅을 시킬 겁니다. 자, 공통점이 있네요.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이나 모두 내가 투자한 다음에 가만히 넋놓고 있지 않다고요. 경영에 항상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모펀드는 다 알아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어떻게든 회사 밸류업을 시키는 거 아는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투자한 다음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굉장히 독사 같은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슈에저 교재 보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보이시죠? 47페이지. 첫 번째, the majority of private equity fund invest either in private company or public company they intend to take private가 나와 있습니다. or in early stage companies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veraged buyout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괄호에 다시 또 벤처 캐피탈 나와 있습니다. CFA 협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everaged buyout 펀드가 투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stablished 된 컴퍼니. established 된 컴퍼니라는 것도 굉장히 그 CFA가 좋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써놓으시거나 아니면 가다가 문장 만나시면은 밑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Equity Stretch 나와 있습니다. Leveraged Buyout 나와 있죠. 자, LBOR, the most common type of Private Equity Fund Investment. 그래서 가장 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세요? 거기 2화를 보게 되면은 2화 첫 장면에 최태기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게 박보검이 연기하거든요. 바둑 천재가 나와요. 나와서 그 쌍문동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하냐면은 1988 시대에 박보검 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덕선이 엄마가 야 대치동에 은만지 금만지 아파트가 생겼다던데 그게 5천만 원이래. 사자 이래요. 다들 야 닭장 같은 아파트가 무슨 5천만 원이야 사지마 이래거든요. 굉장히 후회하시겠죠. 지금 21억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봉이 엄마가 야 일산의 땅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논밭밖에 없는데 왜 사?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극 중에 송동일 씨가 은행원으로 나오거든요. 명대살치입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많이는 못 주지만 1년에 따박따박 이자 15%씩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숫자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공부하면서 알 수 있겠네요. 예금 금리가 15%? 야, 그때 돈 빌렸으면 한 17% 됐겠네. 예대 마진 때문에. 이자율이 17%라는 얘기는 내가 돈을 빌려서 회사를 투자했을 때 그 회사가 7%씩은 성장해줘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1988 시대 때는 LBO를 엄두도 못 냈겠구나. 근데 지금 우리 책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LBO가 나오는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파월 형아가 2023년까지는 초저금리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금리가 낮는다면은 LBO는 되게 커먼 타입 하겠구나. 하지만 나중에 정말 응팔 시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막 17%예요. 자, 그랬을 때는 LBO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항상 통하는 절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빌려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Leverage refers to the fact that the fund purchase of the portfolio company is funded primarily by debt. 그래서 대부분 다 뎁으로 채워집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뭐 맺자는 얘기 나왔는데 제 그림 그려두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